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경이 있는 아크로비스타는 침수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출입이 가능했다는 것이 속속들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의 해명도 코미디인 것이 오전 1시경 아크로비스타 주변 침수로 인해 현장으로 갈 수 없어 한덕수 총리와 오세훈 시장과 삼각 전화통화를 통해 지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지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해명은 정반대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장이나 상황실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기록적인 폭우로 현장 인력이 대처에 매진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이때 대통령이 이동하면 대처 인력들이 보고나 의전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서 집에서 전화를 통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것이다. 대통령 사저 주변이 침수됐지만 현장에 나와야겠다고 생각하시면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한덕수 총리가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상황이었고 대응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가지 않은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대단하지요? 급기야 경호 의전까지 받아가며 현장을 갔어야 했냐는 발언까지 나옵니다. 빵집 가고 축구장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연극 보러 가고 전통시장 구경 가며 그 난리를 친 경호는 다 무엇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상황에서의 재난재해가 더 못한 것입니까? 더 빡치는 것은 3명의 생명을 앗아간 신림 반지하집에 발달장애 가족의 참변을 당한 장소를 굳이 방문합니다. 그러고는 그야말로 지지율 10%대를 돌파할 발언들을 쏟아내지요. 왜 미리 대피가 안 됐느냐? 지하라도 고지대는 괜찮은데 저지대다 보니 도림천 범람하면 수위가 올라가 직격탄을 맞는구나. 제가 사는 서초동 아파트는 언덕에 있는데도 1층이 침수될 정도였다. 퇴근하면서 보니 벌써 다른 아래쪽 아파트들은 침수가 시작되더라 라고 발언합니다. 그러니까 침수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대통령실로 차를 돌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이례적으로 윤석열의 퇴근 시간에 맞춰 북한이 저녁에 미사일을 발사해도 대통령실로 복귀하지 않았던 상황과 유사하지요. 단순한 무능일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자, 윤석열은 폴리스라인까지 침범해가며 지하로 내려가더니 가득 찬 흙탕물을 보고서는 하천 관리가 문제라며 하천의 수위를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지시하는데 여기서 누가 깨웠냐 윤회동 시리즈가 재개됩니다. 윤석열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집중호우와 관련해 국가하천, 지방하천, 지류 전반의 수위를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지시했지요. 그런데 이 하천 수위 모니터 시스템은 이미 2016년부터 한강홍수 통제소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한 이 한강홍수 통제소는 1974년에 만들어졌다지요. 지난 구직앱이 개발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시작으로 고등학교는 과학고, 예술고 등으로 나눴으면 좋겠다.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자. 원천징수 영수증을 온라인에서 발급되도록 하자 등 빙하 타고 내려온 둘리냐는 말까지 들었던 그 유명한 누가 깨웠나 윤회동 시리즈가 초심의 다짐과 함께 다시 온 겁니까? 자, 결국 신림의 참사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은 즉각 대통령실 홈페이지 대문을 장식합니다. 윤석열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반지하 창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장면에서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신속한 복구, 피해 지원과 아울러 주거 취약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주거 안전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라고 밝혔지요. 이에 대해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가족이 익사를 한 곳이다. 몸이 아프고 가난하여 사람이 도저히 물에 잠기어 죽을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익사를 했다. 꽃을 놓고 애도를 해도 그 어떤 위로의 말로도 그들의 억울함과 아픔을 덜어줄 수는 없을 것이다. 윤석열은 이 사진을 내리라. 사람의 죽음을 정책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살아서는 그대들 눈에 낮은 곳의 사람이었다고 해도 적어도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기 바란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3명의 국민이 어이없이 세상을 떠난 장소를 바라보며 수도는커녕 직격탄을 맞았네, 퇴근길에 침수를 받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이른바 공감 능력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그 장소에 취재진과 관료들을 잔뜩 데리고 간 이유가 홍보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오전부터 홍보에 올인하는 것을 보면 작정을 한 모양인데 효과가 가장 큰 사진은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자택에서 전화로 지휘했다는 바로 그 장면의 사진이지요.
이 사진 한 컷이면 게임 끝인 것인데 이게 없습니까? 김건희 폰으로라도 한 컷 찍어서 남을 만한데 이게 없는 겁니까? 수도 없이 개사과 사진부터 별의별 사진 다 찍어 뿌리던 공부부가 이 사진이 없습니까? 없다면 찍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찍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겠지요? 멀쩡한 자택에서 침수로 못 나가겠다고 해놓고서 전화로 지휘했다고만 하고 정작 역대급 서울 물바다에 9시도 아닌 9시 반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한 것이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이다 이겁니다. 만약 자택에서의 대통령 역할이 없었다면 평소처럼 퇴근하고 잠자고 아침에 지각하면서 일과를 시작한 꼴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야말로 박근혜 7시간과 똑같은 상황이지요. 물난리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희생자의 왜 미리 대피가 안 됐느냐 라고 발언하는 것이나 구명조끼 입었는데 왜 구출을 안 했느냐고 발언하는 것이나 다를 게 있습니까? 강선우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돌아온 오세이동과 재택근무 윤석열 대통령. 재난이야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재난 대응은 사람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일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에 철학이 없다고 오해했는데 각자 도생이 국정운영 철칙이었네요. 어젯밤이 전쟁이었다면 우린 모조리 죽었다 라는 한 댓글이 와닿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정말 나라가 없어진 기분입니다. 덧붙여 지난밤 폭우로 세상을 떠난 서울의 반지하 가족. 언니분께서 발달 장애가 있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했습니다. 깜깜한 밤 쏟아지는 비와 귀를 때리는 천둥 소리, 순식간에 차오르는 물. 구조를 기다리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막막했을지.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곳부터 삼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고일석 기자도 이렇게 밝혔지요. 이해할 수 없는, 용서할 수도 없는 정부. 내가 가장 놀란 것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구청장들이 퇴근을 했었다는 사실이다. 장관, 시장, 구청장들은 평생 외국 생활만 하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인가? 서울시 공무원들은 죄다 이번에 새로 채용된 사람들인가? 장관이라면, 지자체장이라면 설사 선출직이라 그 전에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호우의 경험은 누구나 있는 것이고, 공무원이라면 300mm 정도의 호우가 온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사적으로 머릿속에 따다닥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300mm 비가 예보돼 있고 예보된 대로 하루 종일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퇴근을 했다고? 정상적이라면 어제 아침부터 호우 대비에 눈코뜰 새 없이 바빠야 하고 물난리가 나지 않았어도 계속 방비하고 대응하느라 퇴근은 생각도 못했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퇴근을 했다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택 주변이 침수되어 출근을 못하고 새벽이라도 총동원해서 비상대책에 나서야 할 공무원들 출근 시간 걱정이 나고 있는 꼬라지는 한심하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정부인가? 정말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정부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의겸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대통령 하나, 시장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강남 서초 일대에 침수 피해를 본 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5월 큰소리쳤던 약속입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수방 및 치수 예산을 올해 987억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총괄실의 실국장은 빈자리로 놔두었습니다. 윤석열 오전 3시까지 폭우 대응 지시. 대통령 있는 곳이 곧 상황실. 대통령실이 9일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거나 수해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한 해명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했던 말입니다.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가 근무 시간이고 어디 계시든 집무실이다. 기록적인 폭우에 많은 분들께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과 반지하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폭우는 감당 못할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능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기본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종대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비가 와서 집에 발이 묶인 대통령, 이게 나라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로 인해 집에 갇혀서 전화로 재난대응 지시를 했다는 사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지난 인수위 시절에 뭐라 그랬나?
어떤 재난이 일어나도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모두 15분 거리 이내에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용산으로 직무실을 이전하고 관절을 옮겨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 그 말이 아직 귀에 생생하다. 그런데 집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대통령은 뭔가. 어제 대통령이 퇴근길에 이미 침수가 시작된 걸 보고도 그랬단다. 오늘 밤에도 비가 많이 올 모양인데 또 그럴 건가? 북한이 쳐들어와도 이럴 건가? 일본 총리는 왜 집무실이 아닌 관저지하에 위기관리 상황실을 설치했는가? 9.11 테러를 보고 총리의 지근거리에서 제대로 위기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였다. 미국도 대통령이 거주하는 백악관 지하에 위기관리 상황실을 둔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다 이렇게 한다. 도대체 선진국 중 어느 나라 지도자가 집에서 비가 와서 발이 묶였다고 갇혔다고 하겠는가? 이런 원시적인 구조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민생을 관리하고 재난에 대응하니 국민은 이 정권이 불안해 보인다. 특별한 잘못을 안 해도 불안하다. 더 답답한 건 워낙 무리하게 직무실과 관절을 이전해서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다. 게다가 인수위 시절에 한남동 관저는 외교부 장관 공간을 한 달만 리모델링하면 대통령의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었다. 지금 무려 석 달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입주를 못한 이유가 뭐냐? 리모델링에 아는 업체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니 실력이 안 되는 거냐? 상황이 이런데도 자꾸 뭘 둘러대며 주절주절 내놓는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계속 이렇게 할 건가? 계속 이렇게 할 거냐고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초심으로 새 출발하겠다는 첫날과 이튿날을 전 국민이 목도했지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심도 천심도 돌아선 마당에 회복불능의 대한민국이 되기 전에 퇴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